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이제 리튬 포어스 이 두 종목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나 둘 다 오늘 어느 정도 지금 상한가 전에서 움직이고 있죠. 딱 보면은 이제 뭐 하이드로라고 하면은 상한가고, 그리고 이제 뭐 리튬 포어스 이 종목도 상한가인데, 일단은 이제 리튬 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이 잘 가는 거는 EV 첨단 소재한테도 좋은 거예요. 오히려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EV 첨단 소재도 같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래도 잘 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EV 첨단 소재는 이제 하이드로나 리튬 포어스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바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 두 종목을 이제 각각 봤을 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죠. 뭐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EV 첨단 소재는 단기 과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이드로나 뭐 리튬 포어스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EV 첨단 소재는 어쨌든 간에 단기 과열이에요. 단기 과열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가 거래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이렇게 단기 과열일 때 상한가를 보낸다? 그러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단기 과열 때는 거의 대부분이 거래량을 죽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눌렀다가 올렸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이 풀리는 순간 그때 급등을 하던가 그때 급락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급락보다는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상한가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매수세로 흡수를 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구간의 매물대 역시도 전부 다 매수세로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세를 흡수하면서 상한가를 보내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쩐주들이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쩐주들의 개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매수가 들어왔어. 근데 이러한 구간들을 위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로 주가를 뭐 굳이 손절하면서 매도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띄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띄어서 매도를 하는 게 단일가 거래에서는 사실상 차익 실현이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30분마다 체결이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매도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본인만 보더라도 뭐 단일가 거래에서 매수 매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도 주문했을 때 바로 체결되기 원하고, 내가 매수 주문했을 때 바로 체결되기 원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가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공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단기 과열 지정을 하는 거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에 관련된 결론이 이렇게 이제 단기 과열 때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과열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다 터질 수 있을 때, 그러한 순간에 어느 정도 주가 상방과 하방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이제 종료일이 이제 7월 23일이에요. 그러면 7월 23일 한마디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수요일까지는 이제 이런 식의 거래량 없는 어느 정도 등락이 지속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목요일 정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터지는 목요일 정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할지 말지에 관련된 여부를 조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EV 첨단 소재보다는 아무래도 쩐주들 입장에서는 뭐 하이드로라던가 리튬 포어스 이런 쪽을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내용을 질문을 한다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유상증자가 엮여 있죠. 근데 그 유상증자가 아시다시피 3자 배정이 아니라 일반 유상증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유상증자를 진행해.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신규 상장했던 그러한 이제 매물대들이 쏟아진다는 그러한 일단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때렸을 때 일반 배정이죠. 일반 배정이라는 거는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게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를 해야 성공을 하는 거죠. 반대로 참여를 안 해. 그럼 이거 유상증자는 실패해요. 그리고 그게 고지로 어떻게 돼요?
악재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뭐 리튬 포어스나 뭐 하이드로 리튬보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공시를 봤을 때 일단은 뭐 하이드로 리튬 보면은 뭐 그러한 내용이 없잖아요.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그렇죠? 그리고 리튬 포어스 얘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얘는 3자 배정이라는 거죠. 일반 배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있어서 차별화가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얘네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EV 첨단 소재 자체가 뭐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제 나비빌, 그쵸? 이 나비빌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면 아직 멀었죠. 그쵸? 뭐 당장에 뭐 8월 초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어쨌든 간에 나비빌 자체가 9월 18일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뭐 7월 달에 주가를 뭐 끌어올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딱히 이거는 뭐 이제 크게 당장 임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리고 리튬 포어스나 둘 다 급등한 이유가 뭐죠? 리튬이죠, 리튬. 보면은 5시간 전 리튬 가격 반등에 리튬 관련주들 일제히 상한가, 그쵸? 그리고 뭐 리튬 가격 3개월 중 최고, 리튬주 껑충. 한마디로 이제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이 공급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5개, 전 세계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를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죠.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하던 부분들, 큰 업체 하나가 중단을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EV 첨단 소재의 이러한 상승세, 뭐 EV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뭐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리튬의 가격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달려야 됩니다. 이 상승 추세가 가파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여기서 갑자기 리튬 가격이 급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리튬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리튬 가격을 딱 보니까 일단은 뭐 양호해요. 지금 이게 이제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이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가 지금 바닥이었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는 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한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의 저항 매물대가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항 매물대가 항상 약하면 하단을 맞고 떨어져요. 그렇죠? 반대로 강하면 상단을 맞고 두들겼다가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단 구간, 그렇죠? 이 하단 구간들을 돌파해서 상단까지 가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사실상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죠? 이게 이제 21년도의 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제 22년도의 가격, 그리고 요게 23년도의 가격인데 22년도에서 23년도에 절정을 찍고 지금 미친 듯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주가 리튬 가격이 상승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부 다 반납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의 이러한 가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1년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4년 전으로 회귀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살짝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하느냐, 그쵸? 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고 정말 이 기세를 잘 탄다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갈 때쯤에는 이미 주가는 천정부지로 많이 어느 정도 낙폭에 관련해서 많은 구간들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EV 첨단 소재를 대응을 해야 되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보여줬던 실시간 말 그대로 리튬 가격에 관련된 동향, 그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단기 과열이다 보니까 이 단기 과열 동안 어느 정도 돈 들어왔다는 게 빠져나가지 않는지, 그리고 단기 과열이 풀렸을 때 과연 얘네들이 바로 돈을 어느 정도 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일정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인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관련해서 혼자 대응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번호를 이제 남겨 놓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이제 EV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셔서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러한 대응들을 꼭 다 받으시기 바라고, EV 첨단 소재는 신규 매수는 가급적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되지 굳이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기 보유자들만 대응을 조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왜냐면 뭐 사실상 바닥권에서 주가가 급등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리스크 있는 종목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계기를, 이러한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쪽에 주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전기차에 관련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뭐 계속 주가가 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주가가 빠질 거야. 그럼 우리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는 또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비중을 줄이고 이제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단기간에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교체 작업이 조금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세 대응을 이제 해드리니까 010-315-248로 EV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15-248로 EV라고 문자를 주셔서 거기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장을 드릴 거고, 대신에 이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매집주, 스윙주, 산업 성장주, 이게 이제 뭐 단기 성향이냐, 중기 성향이냐, 장기 성향이냐, 거기에 따라서 종목 추천이 보통 한 달에 3개에서 4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세력 매집이 거의 완료된 히든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이 종목도 같이 받으시길 바래요. 010-315-248로 EV 지금 문자 주셔서 EV 첨단 소재에 관련된 대응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한테 수익 극대화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 이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종목 추천을 몇 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뭐 많이 드리진 않아요. 한 달에 한 4개 전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상 뭐 한 달에 막 내가 10개, 20개, 30개씩 나가. 그쵸?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것들만 계속 언급을 해. 짜증나지 않나요? 살 돈도 없는데 계속 종목 추천이 들어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구독자분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한 달에 4개 전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 성향들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매집주로 나가면은 문자로 매집주 하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나가고, 스윙주면 스윙주, 산업성장주면 산업성장주,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쵸?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정해져서 나갑니다. 매집주를 제가 보통 한 달에서 2달 봐요. 스윙주를 제가 보통 2주에서 4주를 봐요. 산업성장주를 제가 보통 1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성장주로 나갔던 대표 종목이 뭐가 있죠? 아니 1년? 얼마나 수익을 크게 보면은 1년이나 기다리라 그래. 그쵸?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보통 1년, 2년, 3년 보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이 집을 5억에 사서 1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 혹은 정권 바뀌고 4년마다 10억이 되는 거, 그거 다들 바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됐어. 그거를 팔라고 해. 수수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2배를 벌어 부동산으로 버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같이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도 없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던 산업성장주 대표적인 종목,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뭡니까? 두산에너 빌리티입니다. 이거를 제가 24년도 3월 15일 날 17,000원대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얼마 얘기했나요? 7만원 얘기했습니다. 7만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얼마 갔어요? 72,000원까지 찍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15,000원에서 17,0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다? 7만원 갔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익률 몇 배인가요? 거의 4배에서 5배입니다. 24년도 3월달이면 언제인 줄 알아요? 이때요, 이때. 그쵸? 7만원이면 어디 구간입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그쵸? 자, 이 정도 수익률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5배 수익인데 기다려 볼만 하지 않나요? 박스권 매집이 끝나고 마지막 저점 때 매수가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가져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대놓고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해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말로는 누가 못해.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몇 월 며칠입니까? 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조회수가 91이에요. 왜 그러냐? 이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져?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최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대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얘기하죠. 최소 이 가격까지 간다. 제가 항상 최소 간다, 200년이나 간다, 무조건 간다. 그 가격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보여드렸죠. 같이 산업 성장주 나갔던 종목 뭐가 있습니까? 페트론.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얼마 갔어요? 23만원 갔어요. 저 페트론 추천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페트론 추천 여기 보시면, 자, 페트론 딱 보시면 여기 24년도 8월 21일입니다. 24년도 8월 21일이면 어디에요, 자리가? 8월 21일이면 여기 8월달 보여요? 24년도 8월달 여기에요, 여기 8월달.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23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이거 몇 배예요? 5만 1,000원짜리에 매수했던 게 24만원, 거의 4배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목표가 얘기한 거 보여드렸죠. 페트론 보세요. 24년도 8월 21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등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근의 자리예요,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이런 식의 산업 성장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럼 수익률이 보통 3배에서 5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3212-5248 이쪽으로 매집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꼭 다 받으시고요. 한정기소 같은 경우도 제가 수익률을 뭐라고 했어요? 2주 전후, 4주 전에 본다고 했죠.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이 채 안 걸려요. 그렇죠? 6월 9일날 73,000원대로 들어가서 6월 16일날 10만원대에 팝니다. 그 타점을 보시면 수익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갑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첫 상승 시에 나오고 누릴 때 들어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실상 손실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릴 가능성 역시도 거의 없습니다. 6월 9일 7만원대죠? 내가 이거 한정기술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 9일 날짜 지키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뭐야? 최소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들어보세요.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벌하게 흔들지언정 9만원에서 10만원을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10만원 구간 어떻게 돼요? 이 구간 터치가 되죠. 심지어 더 갔다가 빠집니다. 매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수익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집주 같은 경우 제가 대표로 나왔던 게 코나이 이것도 이재명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4월 25일 써있죠. 이것도 가짜 같죠. 4월 25일 우리가 문자로 내가 이거 보냈어요. 그 뭡니까? 조작이죠. 포토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 말했어. 조작이잖아. 왜? 수정 가능하니까. 영상은 조작이 돼요? 이미 올라간 영상 조작 불가능합니다. 코나이 4월 19일자 찍은 영상이에요. 그쵸? 매수 수정 언제 나갔다? 4월 25일날 나갔다. 4월 19일. 내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21, 22, 23, 24, 25. 다음 주는 주가가 상승 없이 하락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왜?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죠? 야, 네가 정쟁이도 아니고 다음 주에 빠지고 다다음 주에 급등하는 거 어떻게 알아?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쵸? 제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재생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1분 33초. 재생입니다. 영상.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은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나이 정말 그 주에 주가가 급등 없이 눌렸을까요? 한번 보면은 코나이 지금 딱 보시면 4월 여기 며칠이에요? 22, 23, 24 어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보여요 이거? 주가 누르는 거? 그쵸? 주가 누르죠.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라고 했죠. 4월 28일날 시가 15% 갑니다. 5월 초에 개급등할 거라고 했죠. 5월 초에 어떻게 사가 갑니다. 그게 뭐야? 쭉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야. 그래 네가 여기서 매수 추천한 거 인정해. 매도 제대로 했어? 너 여기 5만원에서 판 거 아니야? 5만원에서 무조건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코나이 매도 영상 언제 찍습니까? 6월 9일날 찍어요. 6월 9일날 누군가는 다 뭐라고 해요? 이거 더 할 거다라고 해요. 저는 뭡니까 이거? 무조건 세력들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차익 실현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야? 일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코나이 최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조금 76,000원대부터 얘기하죠. 6월 9일 76,000원대부터가 이제 계속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일 날 절반 매도 팔아라. 6월 9일 어떻게 됐나요? 여기 6월 9일이요. 그쵸?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자리가 세력들의 차익 실현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76,000원 얘기하죠. 76,000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보이세요? 이 구간부터 계속 저항 매물대 맞고 빠지는 거, 이 구간의 저항 매물대가 해리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날 플러스 4% 상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뭐예요?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저 천서만 팔라고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파는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버 일치가 정말이다 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집주, 스윙주, 성장주를 진행합니다. 내가 이런 식의 매집주, 스윙주, 산업 성장주 받아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구독 혹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 추천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종목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단체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문자가 와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010-311-5248로 구독 혹은 매집 지금 문자 주세요.